자, 이번 단어는 이제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함수는요, MySQL에도 똑같이 있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SQLD를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 함수 부분은 꽤 오라클 전용 함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셔서 그 자격증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단원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 함수, 뭐 풀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다면 인풋으로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죠. 그리고 아웃풋으로 리턴 값이 나오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인풋 그리고 아웃풋이 있는데 SQL에서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주로 컬럼이에요. 어떤 값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컬럼 이름을 넣고요. 그럼 그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전부 가공된 결과로서 나와요. 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조회, 저장, 수정하는 과정에서 값을 가공하기 위해서 제공된 모듈화된 기능이에요. 함수만큼은 DBMS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는 공통적으로 포함이 돼요. 여기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함수들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조회할 때 셀렉트절에서 어떤 컬럼에 함수를 적용한다. 혹은 where절에서 함수를 적용해서 검색 조건을 명시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자와 관련된 함수들인데요. 이런 거 표로 보면은 사실 잘 눈에 안 들어오죠? 표 넘어가고 구문으로 바로 봅시다. 일단 콩캣입니다. 문자와 연결이에요. 자, 오라클의 콩캣 함수는요. 한 번에 두 개의 문자열만 결합 가능해요. 그러니까 A랑 B를 내가 결합하고 또 여기에 C를 결합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먼저 콩캣 써서 두 개를 묶고요. 그 다음에 또 콩캣 해갖고 이 결과를 또 묶어줘야 돼요. 얘를 또 묶어줘야 돼요. 두 개씩 쪼개서 묶어줘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해요. 콩캣 함수가 MySQL에도 있는데 MySQL은 파라미터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묶고 싶은 걸 한꺼번에 다 연결해도 되는데 얘는 꼭 두 개씩 쪼개 묶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연산자를 더 많이 써요. 파이프라인 두 개를 써서 묶으면은 문자열을 연결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엔터키 위에 보면은 역슬래시 보이죠? 역슬래시 밑에 이렇게 짝대기 보일 거예요. 역슬래시 위에. 역슬래시랑 이렇게 생긴 키 있죠? 이게 파이프라인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랭스 함수예요. 랭스 함수는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필드의 글자 수를 조회합니다. 자, 이름하고 이름의 글자 수 조회했어요. 전부 세 글자 나왔죠? 이게 언어마다 비슷비슷한 기능인데 이렇게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 오라클은 길이라고 하니까 고지고대로 랭스라고 다 썼는데 파이썬은 그냥 렌이라고 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면 나머지는 얼추 비슷하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서브 str 보통 이제 서브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슬라이싱 생각하시면 돼요. 네임 컬럼의 첫 번째 위치부터 한 글자를 조회합니다. 근데 이게 파이썬 슬라이싱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파이썬의 슬라이싱은 S하고 E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두 개가 전부 다 인덱스예요. S번째부터 E번째 전까지였죠. 자를 때 이렇게 인덱스 값을 두 개를 전달하는 언어가 있고요. 또 어떤 언어들은 시작 인덱스부터 개수를 주는 애들이 있어요. 인덱스가 첫 번째인 것부터 한 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특이사항,
우리는 보통 인덱스 카운트 할 때 몇부터 카운트해요? 그쵸? 근데 아까 로우넘에서 봤을 때 몇 번째부터 카운트했죠? 그쵸? 여기도 1이면 이거예요. 첫 번째 글자. 1부터 카운트합니다. 이게 그렇게 헷갈려. 자,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의 이름과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조회하시오. 서브 str, 이름에서 랭스. 자, 이름이 세 글자니까 랭스는 3이죠. 그럼 인덱스 번호로 치면 여기 세 번째 글자를 뜻하죠. 슬라이싱하고 마찬가지로요. 시작 위치만 지정하고 뒤에 파라미터가 없으면 슬라이싱도 S 콜론 하고 끝나면은 S 번째부터 끝까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가 3인 위치부터 끝까지 잘라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끝까지 마지막 한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자,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의 두 번째 글자,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한 글자.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함수 리플레이스입니다. 파이썬은 똑같은 거 있어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가 있으니까 name이라는 변수 점 replace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객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경할 대상도 파라미터로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주는 거예요. replace name 컬럼에서 2라는 글자를 리로 바꿔라.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둡니다. 2만 리로 바꾼 거고요. 이동훈을 리동훈으로 바꾼 거고요. 자, 문자 연결. 학생 이름과 학년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라. 콩캣, 이름과 학년.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파이프라인으로 묶어도 결과 똑같다 그랬죠? 자, 학생의 이름과 학년을 전이나 한 칸 띄고 4학년 이런 식으로 출력해라. 자, 그러면 이름하고요. 먼저 띄어쓰기 하나를 묶어줘요. 콩캣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학년 값을 묶어줘요. 콩캣 결합된 결과와 그레이드. 이 결과랑 다시 학년이랑 같이 묶어줘요. 이렇게 콩캣을 두 개씩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 네임 컬럼에 띄어쓰기 연결하고 그레이드 컬럼 연결하고 학년이랑 글자 붙여라. 트림, 파이썬의 스트립, 앞뒤 공백 제거. L트림, L스트립, R트림, R스트립. 공백 제거 기능이요. 유독 파이썬만 스트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다 트림이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썬 스트립 함수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요. 자, 여기서는 뭐 이름 필드에 공백이 따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공 결과라고 해봐야 별로 티가 나진 않나요. 원래 네임 컬럼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자, 학생 이름에서 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위치와 이름을 조회하시오. in str. 파이썬의 find 함수와 마찬가지죠. 네임 컬럼에서 2가 나타나는 위치. 이광훈의 위치는 1. 이동훈의 위치도 1. 1부터 카운트한다 그랬죠? 파이썬 함수를 해보셨기 때문에 내용 받아들이는데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외우려 그러면 좀 미묘하게 다른 게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짜증나지 이거. 그쵸? 자, 어퍼 뭐겠어요? 싹 다 대문자로 바꿉니다. 로어 싹 다 소문자로 바꿉니다. 넘어가죠. 자, 이번엔 날짜 관련 함수예요. 날짜 관련 기능들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달라요. 일단 시스템의 현재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sysdate라는 값을 가져와요. 근데 이 sysdate를 그냥 출력하면 운영체제의 국가 설정에 맞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영문 OS를 쓴다라고 하면 실무가면 영문 OS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날짜, 월, 연도 보통 이런 순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형식에 맞게끔 하려면은 to차라는 함수한테 날짜 값을 주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형식을 주는 거죠. add month A의 날짜에 B의 달을 더한 값을 가져오고요. month between A와 B 사이의 달의 수를 숫자 타입으로 반환해요. 요 두 날짜가 뭐 한 달 차이냐 두 달 차이냐 뭐 이런 거요. 그 밖에 여기는 지금 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밖에 날짜 연산할 땐 그냥 더하기 빼기 하시면 돼요. 날짜에다가 숫자를 연결하면은 며칠 후, 숫자를 빼면 며칠 전.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은 두 날짜 사이의 차이. 파이썬에서도 이거 가능하죠. 타임 델타라는 객체로 만들어지죠. 새로운 거를 뭔가 공부하실 때 어떤 기능이 나오면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언어에 대응되는 기능이 뭔지를 꼭 짚어보세요. 이렇게 은근히 학습량이 많아요. 투차, 날짜에 대한 형식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 4개, 4자리 형식 연도, M 2개, 2자리 형식 월, HH24는 24시간제, HH12는 12시간제, MI는 분, 미니트예요. MM이 월이니까 MI로 가야겠죠. Y 2개는 2자리 연도, DD는 2자리 날짜, H24, H12 뻔하고요. SS는 초. 그래서 시스데이트, 현재 시각을 이런 형식으로 맞춰서 출력해라. 자, 현재 시각을 조회할 때는 특별히 대상 테이블이 없어요. 그때는 듀얼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가상 테이블을 씁니다. 시스템의 가상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날짜 조회 값이 나오죠. 자, 단순히 현재 시각 조회할 때는 select sysdate from dual이라고 하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 형식에 좀 안 맞는 날짜가 출력될 수도 있어요. 원하는 형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현재 시각을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출력하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개인적으로 제가 잘 쓰는 형식인데요. 이렇게 조회하면 항상 14자리로 딱딱 고정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슬라이싱 하기 좋아요. 셀렉트한 결과는 나중에 다 파이썬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시점에서 100일 후와 7일 전을 연, 월, 일 형식으로 조회해라. 100일 후라고 하면 플러스 100 하면 되고요. 7일 전이 마이너스 7 하면 되죠. 시스데이트에 100을 더하고 시스데이트 7을 빼요. 이거를 연월일 형식으로 맞춰서 출력하면 되죠. 출력 결과는 당연히 여기 스크린샷 뜬 거랑 다르게 나오겠죠. 왜냐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출력이 될 테니까요. 자, 요거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후 수업 시작할 때 연습 문제 풀이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는 학생의 이름하고 가운데 글자를 별로 변경한 이름을 조회하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난이도 때문에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이름은 세 글자로만 구성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럼 세 글자가 있을 때 가운데 글자만 별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한 글자 따오고 오른쪽에서 한 글자 따오고 가운데 거는 별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elect 이름, name,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 별로 변경한 이름. 자, 이름에서 첫 번째 위치에서 한 글자 따오고요. 가운데 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서 마지막 글자를 떼우고요. 세 글자로 구성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된 거죠. 요거는 풀이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별로 변경한 거 조회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학생의 이름하고 주민번호 조회하시오. 단 주민번호 뒤 7자리 글자를 별로 표시하시오. 이건 더 쉬워요. 주민등록번호는 글자 수가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이름하고 주민번호 첫 번째 글자부터 6글자까지 떼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별 7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요. 1980년도 이후에 출생한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회하시오. 문제 만들고 나서 나중에 저도 알게 된 건데요. 이후가 의미하는 게 저는 처음에 요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래요. 이후가 뜻하는 게 이거래요. 자, 이름하고 생년월일, 이름과 생년월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생년월일을 어떤 식으로 출력하라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출력할 때 셀렉트에서는 그냥 벌스데이트만 하셔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1980년도 이후라고 했으니까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뽑아낸 값이 1980 이후가 돼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후를 위해서는 크거나 같다로 표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 이후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컬럼을 함수로 가공한 결과에다가 조건 연산을 한다. 이 상황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크게 개의치 맙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함수 내용 정리했습니다.